안녕하세요, 이찬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강의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10번째 강의, 현대의 미술, 음악, 문학,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날 세상은 계속 풍지박산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절대 기준의 풍지박산입니다. 기준이 제대로 안 잡혀 있는 것이죠. 기준이 없으면 혼란스러워집니다. 바로 엄마가 집에 없으면 우리가 서로 잘 싸우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절대 기준이 없어진 이 세상은 완벽하게 잘못된 것들이 그냥 괜찮다고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이 난리가 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죠. 현대의 비관론과 파편론은 지성인의 과 대중매체를 통해 유럽, 미국의 미술, 음악, 문학, 신학을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이 이론은 부모와 자녀들을 부딪히게 만들었습니다. 청년 세대들은 자신의 부모 세대를 오래된 것들을 깨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의 오래된 습관을 깨고 다루는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했죠. 그래서 세대 차이라는 게 이 파편론과 비관론 때문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 이성은 비관론이고 비이성은 낙관론이라고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 이분법, 즉 비이성이 옳다는 것에 대한 것에 동의를 하였죠. 그리고 이 이분법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철학과 신학에 영향을 미쳤고요. 오늘 설명할 미술, 음악, 문학, 영화에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철학 다음으로 나타난 전파수단은 바로 미술입니다. 처음에 인상파 화가들은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그린 그림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모네는 이런 인상파 화가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실제적인 것들, 그러니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보는 것 속에 또 더 실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거를 함께 그리려고, 그 보이는 것 속에 더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 말이 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더 세밀하고 더 정확하게 고 더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도 더 실제적으로 그렇게 그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제적인 그리는 것 자체가, 이거는 모든 인상파 화가의 대표적인 똑같은 공통점이었습니다. 바로 이 기베네르의 포퓰라라는 작품은 오늘 그런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보이는 것, 그 이상의 실제적인 것을 완벽하게 그릴 수가 없었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인상파 화가들은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후기 인상파 화가가 생겨났습니다. 바로 빈센트 반 고흐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것은 아예 사라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림 속에서. 하지만 그들은 성경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른 곳에서 하나님 이외의 보편자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그 후에 이 미술은 철학이랑 똑같은 절차를 밟았습니다. 바로 파편화입니다. 철학자들은 이성을 포기하고 비이성에서 그 가치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리고 또 서로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철학에서는 이성에서, 그러니까 비이성에서 서로 다른 걸 각기 찾았죠. 예를 들면 저번 시간에서는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서도 찾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 비이성인데 그 서로 다 다른
다른 곳에서 그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죠. 어떤 사람은 약물에서도 찾으려고 했고, 바로 한마디로 서로 공유하는 주제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 뜻은 철학의 파편화가 온 것이죠. 이것은 똑같이 미술에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진과 거의 똑같이 엄청 세밀하게 그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림 같지 않은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냥 코끼리가 그렸거나 물감을 던져서 만든 그림을 예술이라고도 했죠. 화가들은 점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피카소는 그런 예입니다. 또한 몬드리안, 이 몬드리안도 비슷한 부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적인 것을 당연히 하나님 외에 절대적인 것을 찾으려고 했죠. 그리고 마르셀 듀샹이라는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미술의 파편화, 그러니까 서로 각기 다른 것을 추구해서 인간의 답을 찾으려고 했는 그 파편화는요, 어떻게 됐냐면 인간의 부조리, 인간의 악함을, 타락을 찾게 되었고, 점점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사람의 타락의 비판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든 예술은 부조리하다. 참 안타깝죠. 자, 그 다음으로 미술 다음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이 음악입니다. 이 파편화는 고전의 음악에서 처음으로 나타냈습니다. 이 파편화의 흐름은 주로 독일과 프랑스 이 두 부류에서 나타났습니다. 독일 음악의 파편화를 이끈 사람은 바로 이 쇤베르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고전 음악의 전통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 생각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 음악을 진행시켰죠. 그리고 바흐의 성경적 음악은 완벽한 결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음악에서는 완벽한 결론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음악의 끝에 완벽한 결말을 내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그는 성경적인 것 그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의 그 음악의 파편화를 이끈 사람은 바로 이 존 케이지입니다. 그는 모든 자신의 음악을 우연으로 결정했고 질서 자체를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동전을 던져서 그 음악의 박자를 결정했습니다. 바로 이 존 케이지가 만든 음악은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질서 있게 만들었고요. 또 모든 사람들은 모든 기계와 이 세상을 질서 안에서 진행시켜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존 케이지의 음악은 질서가 서 있는 우리의 세계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존 케이지는 점점 말도 안 되는 것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첼로 연주자가 벌거벗은 채로 자기의 음악을 물속에서 연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존 케이지만 음악은 진짜 예술이 아니라 그냥 예술 자체가 아니고 미친 짓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음악 다음으로 나타난 파편화가 바로 문화의 파편화였습니다. 이 파편화된 문화는 이미 대중에게 널리 전파된 것이어서 우리가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하지만 이미 많이 받고 있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현대 문화의 이 핵심은 바로 절대 기준. 이 현대 문화의 모든 게 똑같습니다. 절대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타락하는 문화에 영향을 가장 크게 준 것은 철학입니다. 현대의 철학. 아까 전에도 설명했지만 계속 똑같은 것을 설명한 것은 강조의 의미입니다. 강조적으로 다시 좀 더 다른 의미에서 또 보겠습니다. 이때 철학은 실존이 아니라 실증주의를 중요시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실증주의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모든 것은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보고 만지고 그게 확실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고 듣는 것이 환상인지 사실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이 없었죠. 그리고 이 실증주의 자체는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과학에서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듣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는 그 튼튼한 기반이 없었습니다. 결국 인본주의 과학자들은 인식에 자신의 옳고 그런 자신이 그게 자신 보고 있는 것이 진짜 내 현실에서 느끼는 건지 환상에서 느끼는 건지 피곤해서 정신 이상해서 느끼는 건지 그 인식에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론은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리하여 현재의 과학은 두 가지 부류를 이루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풍요, 인간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과학이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이론,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그 이론을 내세우기 위한 그냥 객관성이 그게 옳은지 그런지 확실하게 객관성이 있지 않는 과학이었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과학은 바로 진화론입니다. 이 진화론의 과학자들은 상대적인 진리이지 절대적인 확실한 진리를 내세우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이 진화론은 자신이 만든 그 진리가 결국 절대적인 것이 아니죠. 그냥 과학자들이 상대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다시 철학으로 넘어갑시다. 이 철학의 실존주의는 실패했습니다. 그 비이성에서 찾으려는 것 자체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언어 분석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언어를 비이성이었죠? 또다시 이성으로 넘어갑니다. 이성의 영역으로 차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당연히 모든 것이 그랬듯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실패합니다. 한마디로 알 수 있죠.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 이성 같다가 비이성 같다가 또 이성합니다. 뭐죠? 무한 반복입니다. 계속 돕니다. 그래서 이성이 실패하니 비이성으로, 그것 또한 실패하니 다시 이성으로 돌아가는 순환고리처럼 말이죠. 이 철학의 개념은 이 영화에서도 우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바로 영화에서 점점 자기의 세계관을 집어넣었습니다. 누가 객관적으로 착한지 나쁜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아바타의 예처럼 말이죠. 또 오히려 거꾸로 악한 것을 선한 것을 악하게 할 때도 그렇게 만든 영화도 적지 않습니다. 또 어떤 영화에서는 아예 기준 자체를 없앤 영화도 있었습니다. 인간의 가치, 도덕적 가치, 확실성, 심지어 실제 있는 것과 환상을 구별하는 그런 기준 자체도 없앤 영화도 있는 것이죠. 결국 현대적 영화는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정하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세계관을 표현하여 결국 절대적인 기준이 없이 타락해 왔습니다. 타락해 가고 있고 갈 것입니다. 자, 현대의 모든 것은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했고요. 자신의 세계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된 기준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는 점점 풍지박산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자기의 기준대로 모든 것을 하는 세상이 현대 세상이란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현재는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테러리스트도 많은 것이고, 또 이 지금 동성애도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이고, 진화론도 자기가 다윈도 결국에 나중에는 인정을 하긴 했지만 처음에 얘기한 것은 자기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이론을
자기 마음대로 다 기준을 세워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의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그 기준을 정해서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결론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지요. 자, 이상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0번째 강의 현대의 철학, 음악, 현대의 철학이 아니죠. 현대의 미술, 음악, 문학, 문화, 그리고 문학 맞죠? 10번째 강의 현대의 미술, 음악, 문학, 그리고 영화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은혜홈스쿨 이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